그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어떤 형태든지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위를 행사했다. 뭐 공식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뭐 하여튼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과거 그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그 강종구 교수 구속 관련해 갖고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면서 불구속 수사라 했는데 당시 총장께서 그거 거부하고 총장 사퇴하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공식으로 서면으로 지휘한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한 건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죠. 지시를 한 거 외에는 그런 전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지나 또는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 직접 검찰총장에 전달돼 갖고 많은 사건들이 왜곡됐고 또 또 실적 진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정배 장관 때도요. 그게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고 차라리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총장 8조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돼갖고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 점에 관련해서 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도 야당 대표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세월호 관련해갖고서 직권남용 혐의 있지 않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 사실은 일선에선 해당 그 변찬호 검사장인가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다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2013년도에 후보자가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떠세요? 그냥? 지금 8조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건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판단은 또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 관련해 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갖고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해서는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들여다본다고 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말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갖고서 그 삼성 떡값 관련해 갖고 김영철 변호사가 검찰 조서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 상품권 수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런 게 낫다는 걸 오늘 아침에 들었죠? 듣긴 했습니다만. 이거 관련해 갖고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 조서를 수사 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 조서가 있다면 어떤 진술 후보자가 그 김영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기억이 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김용철 변호사 제가 담당 검사였습니다. 네. 진술 조서는 받은 사실은 있죠.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 조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사한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진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 뭐 사실이 밝혀질 텐데 어쨌든 한번 좀 보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걸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검찰총장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뭔지.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해갖고 네. 불평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어떤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요.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고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기대를 물어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여기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념하셔갖고서 국민들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갖고 2013년도 그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충성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 뭐 일반 검사, 부장검사 거쳐갖고 지청장이었을 때인데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됐을 때 입장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글쎄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충성의 대상은 뭐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한 말씀을 그냥 그때 드린 겁니다. 네. 네. 그 학자의 글을 좀 인용하면요. 그 윌리엄 화이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직인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굴복을 요구하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 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이 됐을 때 검찰 구성원들이 사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갖고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에 어떤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명심해 주길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